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3장 인지 발달 이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인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먼 과거에 어릴 적에 그 유의미한 타자, 정말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부모님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형제 관계 어릴 적 경험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그 역동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지 심리 역동적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주변의 보상, 강화, 칭찬을 통해 처벌을 통해서 인간이 행동이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누구나 다 자아 실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발현시켜 줄 것인가에 바라왔던 인본주의적 관점. 이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인지 발달 이론은 객관적인 현실은 똑같을지라도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고 또 어떤 식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그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다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래서 인간의 인지 발달에 대한 큰 어떤 그 측면들이 있는데요. 심리치료 이론에서 그칼 로저스의 그 어떤 내단자 중심 치료적인 어떤 치료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예. 자, 인지 발달 이론과 도덕성 발달 이론 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발달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첫 번째 학자는 피아젯입니다. 피아젯은 뭐 유아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고 피아젯의 그 인지 발달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아동 보육이나 아동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어른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아니고 아이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아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인지 구조를 이해하고자 시작했던 것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인데 이것이 그의 어떤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나이에 따른 사람들의 인지 구조를 알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출발점이었다. 피아제는 1896년에 스위스의 뉴체트라는 라는 데서 태어났고요. 1918년 이 대학에서 연체 동물에 관한 논문으로 동물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 관심 분야를 생명체의 신체 구조에서 약 정신 구조로 외관에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행동주의적인 측면에 했는데 인간의 그러면서 조금 더 내면의 정신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40년 초부터 수학적, 과학적 개념에 대한 아동의 이해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릴까 하면서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지 구조가 다르구나. 어른들하고 인지 구조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인지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1950년대 인식론의 철학적 문제들로 관심을 전환하게 됐고 아동의 인지 발달에 관한 연구 지속하다가 1980년대 84세로 사망하게 되는 인생의 역사를 간직한 학자입니다.
피아제에서 가장 중심이 가지고 있는 이론은 도식이라는 개념인데, 즉 뭐냐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안경과 같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이 인지 발달 수준에 따른 자신의 경험적 활동에 의해서 조직화된 행동 양식이다. 또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어떤 이해의 틀. 아동의 두뇌는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고 경험의 폭이 적으므로 이들이 지니는 도식은 질적으로 성인과 좀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어른과 아이는 다른데 이 도식이 계속해서 좀 엉성한 도식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도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세상의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하나의 이해의 틀거리 이런 것들을 도식이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피아제는 적응이라는 개념을 또 쓰기도 했는데요. 유기체가 자신의 주위 환경 조건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자, 유기체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존을 위해 변해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게 새로운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을 동화라고 그러고, 조절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도식이 새로운 대상을 동화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때 새로운 대상에 맞게 이미지 이미 있는 도식을 바꾸어가는 인지 과정을 바로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이가 그 아이가 어 이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개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개를 보니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그다음에 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키우는 개의 도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가봤더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산책을 갔더니 귀가 있고 눈이 있고 꼬리가 있는 그러한 동물, 발이 네 개인 동물을 보니까 동네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이웃집 사람이 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거 개구나 하고 자기가 이전에 알았었던 도식을 통해서 그 사물을 알아보는 거, 그걸 동화라고 그래요.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게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래서 개라는 것이 다리가 네 개고 꼬리가 있고 눈이 두 개고 귀가 조그맣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을 가지고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일 때 그걸 도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어린이가 조금 이제 엄마하고 같이 동물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요. 거기 가서 봤더니 귀가 있고 눈도 있고 긴 귀가 있고 눈도 있고 발이 있는데, 그런데 뭐가냐면 뿔이 두 개 달렸어요. 뿔이 두 개 달린 동물을 봤어요. 그러면서 애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줄 알았더니 어 뿔까지 달려 있다. 애가 무엇을 봤을까요? 그렇죠. 사슴을 본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엄마가 개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쟤는 뿔이 있기 때문에 뿔고 있고 다리도 있고 꼬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사슴이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을 바꿔가지고 저 새로운 도식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도식. 아, 뿔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귀가 있으면서 다리가 네 개고 꼬리가 짧은 것은 사슴이구나 하고 도식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초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의 새로운 기존에 있는 도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존에 있는 도식에 맞는 새로운 대상을 봤을 때 그걸 동화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도식에 맞지 않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서 새로운 도식을 만들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조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동화와 조절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화와 조절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피아제는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라든지 삶을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피아제가 이야기했었던 개념 중에 하나는 이 평행이라는 개념인데,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화를 통해서 유기체가 자신과 환경 간의 균형 상태를 잘 이루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걸 뭐란다? 그걸 조절이라고 그러나, 아니 평형이라고 그런다. 인간의 인지 발달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적응 과정을 통하여 내면적 평형을 이루어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제 도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전에 있는 경험이잖아요.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틀인데, 새로운 환경에서는, 또 새로운 대상에서는 새로운 도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새로운 환경에서도 기존의 도식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게 되겠죠.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내면과도 조화롭게 못하게 하면서 평화적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도식을, 새로운 도식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주변 환경과 동화되고 조절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평화로운 평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피아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아제는 인간의 인지 발달을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간은 인지가 발달을 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피아제는 감각 운동이다. 감각적으로 뭔가 사물을 판별하는, 감각적으로. 그래서 상징적 사고와 언어의 산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신체 감각이 발달에 의지해야 하는 시기, 약 출생 이후부터 2세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감각운동기다. 그 상징적 사고라는 것은 뭡니까? 언어를 위한 거죠. 언어. 상징적 사고와 언어 사용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감각을 통해서 뭔가 발달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시기를 감각운동적 시기인데, 감각운동의 관계는 반사 활동을 하는 상이다. 환경에 받은 자극에 적응할 수 있는 반응을 창출하는 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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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하는 그런 반사 활동을 하면서 1차 순환 반응을 한다. 1차 순환 반응. 그래서 최초의 도식이 새로운 도식과 연합하여 우연히 일어났던 흥미로운 행동이 반복되는 1차 순환 반응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2차 순환 반응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아닌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반사활동, 또 1차 순환 반응, 그 다음에 2차 순환 반응. 2차 도식의 협행, 수단과 목적을 결합하는 최초의 의도적인 문제 해결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2차 도식의 협응의 단계를 거쳐서 3차 순환 반응,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일으켜 여러 가지 도식을 발달시키는 단계를 거치고, 그러면서 사고의 시작, 상징을 통해 새로운 인지 구조의 성격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인지 발달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단이 있는데, 이 인지 발달 내에서도 어떤 또 단계를 바친다. 반사활동 단계, 1차 수능 단계, 2차 순환 단계, 2차 도식 개분 단계, 3차 순환 단계, 사고의 시작, 이런 식으로 감각 운동기 내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인간의 인지가 이렇게 발달한다 하고, 피아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인간의 인지 내용을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는 그 다음 단계로 약 2세에서 6세경의 유아가 전조작기 시기다. 조작기 시기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것은 뭔가 조금 상징적인 활동을 하는 시기를 조작기라고 그러는데, 그 상징적 하기 전의 시기를 바로 전조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감각 운동적 인지 구조에서 조작적 인지 구조로 전환하는 과도기다. 예, 그래서 이제 감각 운동기가 조금 동물 쪽이고 감각적이라고 그러면, 조작적으로는 조금 뭔가 생각하면서 상식적으로 하기 전에 뭔가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전조작기라고 한다. 그래, 이때의 전조작기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아중심성과 직관적 사고를 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자아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 그 중간고사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이 보는 것과 같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아중심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른과 전화를 할 때 어린이가 자기 앞에 보고 있는 사물을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사람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도 상대방도 보고 들으다.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그런 특징들이 전조작기의 특징 중에 하나. 그다음에 직관적 사고를 하는 시기다. 유아가 아직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된 규칙이나 조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물이나 사건이 갖는 단 한 가지 두드러진 지각적 속성만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직관적 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사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 보는 관점에서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보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이런 전조작기 시기에 있다는 거, 이것을 피아제는 전조작기에 이런 자아중심성과 직관적 사고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예. 그다음에가 이제 그다음에가 이제 전조작계들은 물활론적 측면이 있다. 지금 사물은 모두 살아 있고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2세에서 7세 사이는 죽은 사물도 이렇게 사물도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생명체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이런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조작 물활론적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해를 그리더라도 해를 그릴 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눈, 코, 입을 그린다든지 인형 같은 것이 살아 있다고 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기는 유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행동을 표상하기 위해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타율적 도덕성. 유아가 성인들에 의해 부여된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이때는 뭔가 그 2세에서 7세에는 주변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지 않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의해서 그 어떤 규제된 거에 대해서 순응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실제론을 가지고 있다. 즉 뭐냐면 꿈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아가 자신이 꿈꾸는 것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전조작기의 시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가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이제 77에서 12세까지 아동에게 나타나는 시기인데 조금 더 이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죠. 사고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으며 조작적이고 논리적인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가 좀 그런 시기죠. 근데 이때는 이제 보존 개념이 발달한다.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그 양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그릇이 이렇게 이제 자 보존은 예, 보존 개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대상의 외적 형태가 변화해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이 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쭉한 물에 있고 얘가 조금 넓은 접시가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이제 물이 있겠죠. 이렇게. 자, 물이 이 양이나 요 양을 넓은데 하나 이 양이 좀 비슷해요. 이렇게 넣으면 비슷하겠죠. 예. 이만큼 된다 그러면 비슷하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약이 모양이 변하면 양이 달라진다고 봐. 이렇게 이것이 모양이 달라져도 그 양은 비슷하잖아요. 이게 보존의 개념인데 외적 형태가 변화해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 이 모양이 변화해도 그 속성, 물이라는 그 양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뭐 그전에는
그 보존 개념이 전 조작기에는 잘 안 됐는데 7에서 12세 때는 이 보존 개념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아동기 때 그 보존의 개념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했다? 삐아제가 이야기한 거죠. 자, 분류화의 개념이 생긴다. 여러 사물과 현상들을 그 속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의 공통적 범주를 찾아내는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은 사슴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거고, 사람이라는 것은 백인종, 흑인종, 뭐 황인종이 있다고 그런다든지, 남자는 여자 남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속성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분류화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 시기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구체적 조작 시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서열화가 가능하다. 순서가 가능한 거죠. 어떤 특정의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 간의 양립이 불가능한 우목으로 나누면서 동시에 상호관계에 따라 사물을 잘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또 높고 낮은 거라든지, 내지는 뭐 어떤 것이 크고 작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탈중심성,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생기게 된다. 사물의 어떤 두드러진 특정이나 측면에서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특성이나 측면을 고려하여 다면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 도덕성을 해서, 이때는 부모가 누가 외부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자율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율적 도덕성에 의해서 뭔가 일을 해내는 그런 시기다. 규칙이 상호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면 서로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아까는 막 강압적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규율이라는 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조작쓰기는 이러한 서열화, 탈중심적, 자율적, 도덕성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 시기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12세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시기를 형식적 조작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된 인지적 조작을 할 수 있는 단계다. 정말 형식적 조작은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추상적 사고를 가져가 있다. 실제적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말한다. 가설 연역적 추리를 하게 되는데, 제시된 문제에 내포된 정보로부터 하나의 어떤 가설을 설정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한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가설 연역이라는 것이, 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서 증거를 댄다든지, 내지는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어낸다든지, 연역적 추리라든지 균합적 추리를 통해서 추리 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시대가 바로 형식적 조작식이다.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사고,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에 이제 이 피아제 이론이 이론의 어떤 평가를 보면,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자, 보면은 보면은 형식적 조작기, 아동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배우며, 아동의 사고 방식이 어른과 다르다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인지 발달을 이루었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는 실수라든지 아이의 행동이라는 것이 뭔가 틀린 것이 아니고 어른과 다른 인지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실은 인지 구조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의 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틀린 것 같지만 그의 인지 구조에서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의 인지의 구조 틀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의 구조의 틀이 무엇인가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이제 칼 로저스의 현상학적 측면에서 주관적 측면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이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어른뿐만 아니라 어른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인지가 잘 발달된 사람이 있고 어른 아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실은 인지 구조의 차이,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식이라든지 이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어떤 인지 구조, 도식이라든지 도식이 무엇인가 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제 인지 이론은 인지 과정은 자발적 과정으로서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이도 그들 스스로 인지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았고, 인지 발달의 각 단계에 도달한 연령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나 개인 경험과 문화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도식, 적응, 협응 등 같은 개념들이 발달 과정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명을 잘했지만 이것을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도덕적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지 구조라는 것이 도덕 수준, 어떤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말아야 되고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인데 굉장히 인지 구조와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버그라는 사람이 그의 박사 논문을 통해서 인간이 도덕심이라는 게 어떻게 발달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의 박사학위를 만들어냈는데 인지 발달 이론에서 콜버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콜버그에 대해서는 1927년 뉴욕의 어, 브로닉스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중에 피아셋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도덕발성 발달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1992년부터 68년까지 교수로 재직했고 68년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자리를 옮겨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했고 60세에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요. 도덕적 발달의 의미와 측정, 도덕적 발달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남겼습니다. 자,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의 특징을 보면 아동의 도덕 판단이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는 피아제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각 단계를 좀 세분화했다. 그러니까 피아제가 인간의 아동이 도덕 발달에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했는데 그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피아제가 콜버그가 연구한 거죠. 문화나 사회마다 도덕적 신념이나 가치의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내용보다는 보다 도덕적 사고 구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그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도덕성 발달 기준은 피아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조작기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피아제는 이제 도덕적 발달 수준을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전인습적 수준이다 나왔어. 첫 번째가 규칙이 개인에게 내재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영향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전인수 그러니까 외부에서 규칙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단계를 처벌과 복종 지향 단계, 상대적 쾌락주의 단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말을 그 부모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안 들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야 된다. 그런 하는 시기 그런 시기 1단계고 두 번째는 상대적 쾌락주의라는 거. 어떤 도덕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실현을 하면 부모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 뭔가 그 시키기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좀 유익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대가 도덕적 쾌락주의 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습적 수준이 그 다음 단계인데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사회, 국가의 기대에 맞는 행동을 하려는 노력하는 단계다.
그래서 찬 단계는 착한 소녀, 소녀 지향 단계. 그래서 뭔가 착한 소녀는 그 시대에 맞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뭔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식 수준의 도덕이 발달하고 4단계는 법과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뭔가 개인에게 즐거워야 뭔가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에게 쾌락을 주지 않는다 그래도 뭔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4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어떤 쾌감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인습적 수준에서는 착한 소년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불쾌한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인식적인 수준에서는 집단의 권위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와 권리 규정에 노력하는 단계다. 민주 시민으로서 마땅히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단계가 민주적인 법률 단계다. 그다음에 이제 6단계는 보편적 원리는 실은 누가 시키기보다든 이제는 그걸 초월해서 뭔가 깊이 있는 뭔가 우리 사회에 이제는 이게 그 6단계에서는 세상엔 도덕이라는 것은 실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도덕을 초월해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려고 하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보편적 원리가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더 뭔가 민주적인 법률 시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다도 더 중요한 예? 그 규칙을 넘어서 인간애를 실현한다든지 이러한 조금 더 자기 실현적인 어떤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후인수적 수준의 6단계 보편적 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콜버그의 이론을 평가해 보면 도덕적 사고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단계를 제시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 교독 교육과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됐다. 근데 비판적인 내용은 도덕적 발달 단계가 불변적인 순서로 전개된다고 보았으나 어느 한 단계를 거치지 않거나 단계가 생략될 수 없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다. 6단계는 이론적 개념에 불과하며 실제로 거의 존재하는 개념일 수 있다. 이렇게 비판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순서가 꼭 이렇게 되냐, 아니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또 확 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아제의 그 인지 발달 이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환경과의 적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인지 구조를 발달시켜 합리적 사고를 갖게 된 복을 보는 이론. 그래서 이제 피아제의 도식 이론, 도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콜버그의 어떤 도덕적인 발달의 어떤 수준을 통해 인간이 발달한다. 그래서 피아제 인지 발달은 아동의 사고 발달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서 인간의 인지와 사고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에게 유용한 이론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인간성의 도덕 발달이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고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 교육과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지 발달 이론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실은 이제 인지 발달 이론은 인지주의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학에서 인지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인지 심리학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인간의 인지 구조, 인지라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이거에 관련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인간 마음의 뭐 구조를 세분화해 보면요. 크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기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어떤 것들을 사고하려고 해서는 과거에 경험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과거를 저장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떻게 기억 속으로 경험을 저장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작업 기억, 뭐 섬광 기억, 그래서 기억에 관련된 연구가 있고요. 어떤 경험이 내 인지 구조 속에 기억으로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 주의라는 것이 어테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수업 시간에
듣긴 들어도 기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듣긴 들었는데 주의를 선생님의 이야기에 주의를 줘야 되는데 내가 집에 걱정되는 일에 어떤 주의를 주게 되면 현재의 선생님의 교수님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를 잘 주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도 내 기억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주의 전략,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 주의 전략을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지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양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각 심리학도 큰 문제인데 사람을 어떻게 사람으로 알아보고 동물을 동물로 알아볼까? 인간의 그 지각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 사람이 사고할까? 그 사고 체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체계를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잘 읊어가지고 그것을 그 컴퓨터에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실은 인간의 인지 구조를 잘 읊어놓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학은 꼭 사회복지의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인지공학이라든지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인지뇌과학이라든지 여러 학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간의 그 인지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차후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 대해 또 강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지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패들렛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고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